어느 날 시어머니가 사라졌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들고 집까지 팔아치우고 남긴 건 메모 한 장. 나도 좀 살아보고 싶었다. 70 노인의 가출.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사연이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김옥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 재방송, 아침 뉴스, 홈쇼핑. 화면이 바뀔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정은이 냄비 뚜껑을 열고 된장을 풀었다.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면서 시계를 힐끗 봤다. 벌써 7시 반이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옥수는 대답 없이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정은은 밥그릇을 상에 놓고 국그릇을 놓고 반찬 3가지를 작은 접시에 담았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옥순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며느리 출장 간다며? 옥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정은은 수저를 놓던 손을 멈췄다. 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출발해요. 남의 집 귀한 돈으로 여행 다니는구나. 정은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 쪽을 봤다. 출장이에요. 거래처 미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래처는 무슨. 며느리란 게 집안일도 못 챙기고 돌아다니기만 하지. 옥수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아나운서가 날씨를 설명했다. 전국의 맑음, 낮 기온은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정은은 주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들었다. 서류, 노트북, 충전기. 다 챙겼다. 손에 든 열쇠가 조금 떨렸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다. 정은은 현관문을 열었다. 계단 쪽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지만 옥순의 뒷모습만 보였다. 소파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등 문을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거실엔 텅 빈 정적만 남았다. 옥수는 한참 뒤에 상으로 다가갔다. 아직 김이 나는 밥과 국.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식탁 모서리에 손을 짚고 일어섰다. 안방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마루를 눌렀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낡은 통장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표지가 바래고 귀퉁이가 조금 찢어진 것들. 그녀는 통장을 꺼내 펼쳤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2,300만 원, 540만 원, 800만 원. 세 통장을 모두 합치면 3,640만 원이었다. 30년을 모은 돈. 남편이 죽고 난 뒤 혼자 청소 일을 하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옷 수선을 하면서 10원, 100원 모은 돈. 옥수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들렸다. 여름이 무르익고 있었다. 오후 2시 그녀는 은행 앞에 섰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젊은 여자가 휴대폰을 보고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를 넘기고 아이 손을 잡은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했다. 35번 고객님. 전광판에 숫자가 떴다. 옥수는 일어나서 창구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의 얼굴이 보였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옥수는 통장 3개를 창구에 밀었다. 전액 인출이요. 직원의 손이 잠깐 멈췄다. 모니터를 보고 통장을 보고 다시 옥순을 봤다. 3개 모두 전액이요? 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가 많아서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다 제 돈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직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잠깐 울렸다. 신분증이랑 도장 확인하겠습니다. 절차는 조용히 진행됐다. 서명하고 도장 찍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옥순의 손끝이 조금씩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3,640만 원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현금이요. 금액이 커서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 기다릴게요. 옥수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시계를 봤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걷고 멈추고 다시 걷고 30분 뒤 직원이 봉투를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옥수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다. 무거웠다. 그녀는 은행 문을 나섰다. 햇빛이 눈부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골목 모퉁이에서 멈췄다. 작은 부동산 사무소가 보였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사진들.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옥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났다. 안경을 고쳤으며 웃었다. 집 알아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팔러 왔어요. 아, 네. 어떤 집이신데요? 옥수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쳐 훑어봤다. 이 동네 빌라네요. 20년 됐고 평수는 적당한데 시세가 요즘 좀 내려가서 얼마에 팔 수 있어요? 한 1억 1천 정도? 그럼 그렇게 해요. 지금 바로요? 네. 남자는 잠깐 그녀를 봤다. 무언가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매수자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니, 가볍다고 느껴졌다. 저녁이 되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정은은 출장지에 있고 아들 현수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다. 옥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국물이 뜨거웠다. 입천장이 되었지만 계속 먹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다. 건너편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누군가의 저녁, 누군가의 하루.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옷 몇 벌을 꺼내 여행 가방에 넣었다. 속옷, 양말, 가디건. 많지 않았다.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 한 장씩 넘기다가 멈췄다. 결혼식 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 그게 나였나? 옥수는 사진을 덮었다. 밤이 깊어졌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눈을 감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내일, 모레, 그 다음 날. 옥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틀이 지났다. 김현수는 회사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엑셀 파일, 이메일, 회의 자료. 화면이 자꾸 흐려졌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은 커피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고객님, 하나은행입니다. 혹시 김현수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잔금 입금 확인됐습니다. 현수의 손이 멈췄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은행에서 고객님 명의로 처리된 주택담보대출 건이요. 어제 전액 상환 처리됐습니다. 잠깐만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명의는 김옥순 고객님이시고 연대보증인이 고객님으로 되어 있네요. 현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주변 동료들이 힐끗 쳐다봤다. 그게 무슨...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다. 팀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다시 봤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울렸다. 받지 않았다. 은행에 도착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현수는 손을 깍지 끼고 기다렸다. 네, 어제 오전에 김옥순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전액 상환하셨습니다. 그게 얼마였는데요? 3,500만 원입니다. 현수는 숨이 막혔다. 3,500.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전부였다. 그럼 집은요? 집 담보는 풀린 거예요? 네, 담보 해지 처리됐습니다. 현수는 은행을 나와 곧장 부동산으로 달렸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사무소.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아, 현수 씨. 어쩐 일이에요? 사장님, 우리 집 매물로 나온 거 맞아요? 부동산 사장은 잠깐 멈칫했다. 아, 그거요. 어제 어머니가 오셔서. 어머니가요? 네.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하셔서 일단 계약금 받았어요. 다음 주에 잔금 처리 예정이고요. 현수는 벽에 기댔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다. 서류는요? 전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직접 사인하셨어요. 연락도 없이요? 죄송한데 저는 명의자 본인이 오셨으니까 진행한 거예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뜨거웠다. 걸으면서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집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은 평소와 똑같았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하지만 뭔가 달랐다. 공기가 다른 것 같았다. 안방 문을 열었다. 옷장이 열려 있었다. 옷걸이가 텅 비어 있었다. 서랍을 열어봤다. 통장도 도장도 신분증도 없었다. 냉장고로 갔다. 문에 붙은 자석 메모들. 병원 예약 날짜, 쓰레기 배출 요일, 마트 할인 전단. 그 사이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현수는 메모를 떼어냈다. 엄마의 글씨였다. 내 아버지 묻은 산 밑으로 갈게. 걱정 말고. 그게 전부였다. 현수는 메모를 쥔 채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은이었다. 여보, 나 내일 아침에 들어가. 미팅이 하루 더 늘어났어.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엄마가 사라졌어. 뭐? 집 팔고 돈 정리하고 어디론가 갔어. 전화 너머로 정은의 숨소리가 들렸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 진짜야. 부동산에도 갔다 왔어. 그럼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 연락도 안 돼. 정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돈은 우리 공동 재산이에요. 그걸 허락도 없이 어떻게 해. 엄마 명의였어. 법적으로는 엄마 거야.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은의 숨소리만 들렸다. 내일 바로 들어갈게.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겠어.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검은 화면만 그를 비췄다. 밤이 되었다. 그는 엄마 방에서 잤다. 엄마 베개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비누 냄새, 약간의 땀 냄새, 세제 냄새.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던 날이 떠올랐다. 10년 전 겨울. 병원 복도. 엄마가 의자에 앉아 울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벽을 보던 모습. 그날 밤 엄마가 말했다. 이제 나 혼자네.
현수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이 집에 도착했다.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 현수를 봤다. 경찰서 갔다 왔어? 아직? 왜? 가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정은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가봐야지. 실종 신고라도 해야 되잖아. 두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로 갔다. 민원실은 한산했다. 젊은 경찰이 그들을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누가 실종되셨는데요? 제 어머니요. 이틀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은 컴퓨터 화면을 봤다. 성함이랑 나이 알려주세요. 김옥순, 72세요. 어르신이시네요. 치매 같은 건 없으세요? 아니요, 정정하세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실종되신 건가요? 현수는 상황을 설명했다. 통장 정리, 집 매도, 메모 한 장. 경찰은 펜을 내려놓았다. 죄송한데요. 이건 실종이 아니라 자발적 가출로 보입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나간 거면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성인이시고 의사 능력도 있으시니까요. 정은이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일단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혹시 어르신 관련 신고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에 이름과 번호를 적고 경찰서를 나왔다. 햇빛이 여전히 뜨거웠다. 이게 말이 돼?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재산 다 정리해서 사라진 사람한테 아무것도 못한다. 법적으로는 엄마 거니까. 그 돈으로 우리 집 사려고 했던 거 알아? 다음 달에 계약금 넣으려고 했었어.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엄마가 우릴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알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미안해. 정은은 돌아서서 걸었다. 현수는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은은 짐을 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다. SNS를 스크롤하고 기사를 읽고 아무 의미 없는 영상을 봤다. 현수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다. 물이 끓고 면이 익고 계란을 넣었다. 두 그릇을 식탁에 놓았다. 먹어. 정은은 일어나서 식탁으로 왔다. 라면을 조금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네. 그래도 먹어야지. 당신은 괜찮아? 뭐가? 엄마가 사라졌는데. 현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다. 괜찮지 않아. 근데 어쩌겠어. 찾아야지. 어디서?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메모에 적힌 문장이 떠올랐다. 내 아버지 묻은 산 밑으로 갈게. 시아버지 산소 어디야? 경북 포항. 거기 가보면 되잖아.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거기 있을 리 없어. 그냥 그렇게 쓴 거야. 어떻게 알아? 모르겠어. 이틀이 더 지났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현수는 회사에 갔다가 돌아오고 정은은 집에서 노트북을 열었다가 닫았다. 저녁마다 같은 질문이 오갔다. 오늘도 연락 없어? 응. 경찰서에서는? 아무 말 없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어느 날 밤 정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에서 현수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다. 냉장고를 열었다. 시어머니가 담가놓은 김치가 아직 남아 있었다. 빨간 국물이 투명한 통 안에서 출렁였다. 정은은 김치 한 조각을 꺼내 먹었다. 매웠다. 눈물이 났다. 맵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 번호를 다시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어머니.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어디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정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무릎을 안았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수는 출근길에 우편함을 확인했다. 광고지 몇 장과 고지서 한 통. 정기요금이었다. 그는 우편물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업무 메일, 회의 공지, 스팸. 그는 기계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 번호였다. 여보세요? 고객님, 하나은행입니다. 혹시 김현수 고객님 맞으시죠? 네. 저번에 연락드렸던 직원인데요. 김옥순 고객님이 맡기고 가신 물건이 있어서요. 물건이요? 네, 봉투 하나요. 가족분께 전달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다가 오늘 발견했어요. 현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지금 갈 수 있나요? 네, 언제든 오세요. 그는 팀장에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은행까지 15분.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은행 문을 열고 창구로 갔다. 지난번 그 여자 직원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오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의 글씨였다. 여기요. 현수는 봉투를 받았다. 무게가 거의 없었다. 언제 맡기신 거예요? 일주일 전이요. 통장 정리하실 때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한테 꼭 전해달라고만 하셨어요. 급하게 나가셔서 제가 미처.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현수는 은행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다. 구석자리에 앉아 봉투를 펼쳤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지는 오래된 것이었다. 모서리가 조금 누렇게 변했다. 엄마의 글씨가 삐뚤빠뚤하게 적혀 있었다. 현수야, 이 편지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멀리 갔을 거다. 놀라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평생을 남 좋은 일만 했다. 내 아빠 병원비, 내 학비, 집 마련, 너희 결혼 자금. 엄마 돈이지만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쓴 적이 없더라. 나도 좀 살아보고 싶었어. 내가 어디 가고 싶고, 뭘 먹고 싶고, 뭘 해보고 싶은지.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얄밉기도 했어.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너무 잘해서. 엄마는 평생 그렇게 못 살았거든.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너희 둘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엄마 없이도 잘 살 거라는 거 엄마가 안다. 그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더라. 아빠 산소는 나중에 내가 봐줘. 엄마는 당분간 못 갈 것 같다. 미안하고 고맙다. 엄마가. 현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메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꺼내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응,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엄마 편지 받았어. 뭐라고 쓰여 있어? 현수는 편지 내용을 읽어줬다.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 응, 들었어. 어떻게 생각해? 정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잘 모르겠어. 지금 당장은. 집에서 봐. 그래. 전화가 끊겼다. 현수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가방에 넣었다.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갔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모니터를 보고 있지만 글자가 흐려졌다. 편지 문장들이 자꾸 떠올랐다. 나도 좀 살아보고 싶었어. 퇴근 시간이 되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정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편지 봐도 돼? 현수는 봉투를 건넸다. 정은은 편지를 펼쳤다. 한참을 읽었다. 표정이 변했다.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얼굴. 얄밉다고 했네.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한테. 나도 얄미웠어. 진짜로. 정은은 편지를 내려놓고 웃었다. 눈물이 아닌 웃음이었다. 이게 뭐야, 진짜. 현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엄마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응? 혹시 정말 안 돌아오면 어쩌지?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현수와 정은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간 척했다. 출근하고 밥 먹고 잠들고. 하지만 집안 공기는 달랐다. 어느 날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정은은 설거지를 하면서 텔레비전 소리를 들었다. 경북 포항 해안 절벽 인근에서 실종자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의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정은의 손이 멈췄다.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울렸다. 여보. 현수가 부엌으로 달려왔다. 왜? 지금 뉴스 봤어? 두 사람은 거실로 갔다. 화면에 절벽 사진이 떠 있었다. 바다와 바위, 그리고 펜스 너머로 보이는 낡은 차. 차 번호판 보여? 잘 안 보이는데. 뉴스는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다. 현수는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포항 절벽 차량 발견. 기사가 떴다. 사진도 있었다. 확대해서 봤다.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였다. 엄마 차 같아. 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확실해? 모르겠어. 근데 현수는 전화를 걸었다. 포항경찰서.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포항경찰서입니다. 저 오늘 뉴스에 나온 차량 관련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차 주인이 김옥순이라는 분 맞나요? 신원 정보는 확인 후에 가족분들께 먼저 연락드리는데요.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들입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현수는 정보를 남겼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하지?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옆에 앉았다. 1시간 뒤 전화가 왔다. 고객님, 포항경찰서입니다. 차량 주인 확인됐습니다. 김옥순 씨 맞으시고요. 현재 포항 5병원에 계십니다. 병원이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의식은 있으십니다. 팔에 골절이 있고 타박상이 있으신데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지금 갈 수 있나요? 네,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현수는 메모했다. 전화를 끊고 정은을 봤다. 병원이래. 살아계셔. 정은은 눈을 감았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지금 가야지. 응. 두 사람은 급하게 짐을 챙겼다. 옷, 세면도구, 휴대폰 충전기.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랐다. 밤길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현수는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봤다. 정은은 창밖을 봤다. 뭐라고 해야 할까? 정은의 목소리가 작았다. 모르겠어. 화내야 하나, 걱정해야 하나. 근데 나 솔직히 화나.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2시간을 달렸다. 포항 시내로 들어섰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다. 병원 간판이 보였다. 주차하고 응급실로 들어갔다. 간호사에게 물었다. 김옥순 환자 어디 계세요? 3층 일반 병실이요. 305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305호 문 앞에 섰다. 현수는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 침대 4개가 있었다. 가장 안쪽 침대에 옥순이 누워 있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 붕대를 감고 눈은 감겨 있었다. 엄마. 현수의 목소리에 옥순이 눈을 떴다. 아들을 봤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다. 왔구나. 왜 그랬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옥수는 천장을 봤다. 살고 싶었어. 차를 절벽에? 아니, 그냥 바다 보러 갔어. 근데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나 봐. 정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거짓말 같은데요. 옥수는 며느리를 봤다. 믿든지 말든지. 진짜 죽으려고 한 거예요? 모르겠어. 그 순간에는 그냥 다 팔고 나니까 갈 데가 없더라. 뭐하러 살아야 하나 싶고. 정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때문에요? 너희 때문만은 아니야. 내 인생이 원래 이랬어. 옥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현수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다. 정은은 창가에 섰다. 밖은 어두웠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다. 옆 침대 환자가 기침을 했다.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긴 밤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다. 정은은 의자에서 눈을 떴다. 목이 뻐근했다. 옆에서 현수가 벽에 기댄 채 자고 있었다. 침대에서 옥순이 일어나려고 했다. 정은이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옥수는 혼자 일어나 앉았다. 깁스한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화장실 가야 해. 정은은 옥순을 부축했다.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갔다. 화장실 문 앞까지 갔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정은은 밖에서 기다렸다. 벽에 기대서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화장실 문이 열렸다. 옥순이 나왔다. 2 사람은 다시 병실로 걸어갔다. 어머니, 응, 말씀 좀 할 수 있을까요? 옥순은 멈춰섰다. 정은을 봤다. 여기서? 네. 2 사람은 복도 끝 벤치에 앉았다. 창밖으로 아침 바다가 보였다. 잔잔했다. 뭐가 궁금한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도 없이 사라지시고. 모르겠어. 진짜 모르세요? 옥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게 웃었다. 너 진짜 얄밉더라. 네. 너무 잘해. 아침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한테 잘하려고 애쓰고. 정은은 눈을 깜빡였다. 그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지. 근데 그걸 보면 자꾸 내가 초라해지더라. 나는 평생 그렇게 못 살았거든.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청소일 식당 일 다 했어.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 옥수는 깁스한 팔을 내려다봤다. 근데 넌 달라. 하고 싶은 일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도 집안일까지 다 해.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싶더라. 정은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도 힘들었어요. 알아.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들 다 기억해요. 며느리 주제에 출장 다닌다고 집안일도 못 챙긴다고.
옥수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고는 안 할 거야. 왜요? 그게 내 마음이었으니까. 솔직한 거였어. 정은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참고 살아야 돼요? 아니, 넌 내 인생 살면 돼. 나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되나요? 되게 만들어야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다. 어머니. 응. 저 어머니 미워했어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너 미워했어. 지금도요? 옥수는 잠깐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 근데 조금은 덜한 것 같아. 정은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갔다. 현수가 깨어 있었다. 어디 갔다 와? 화장실. 현수는 엄마와 아내를 번갈아 봤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의사가 회진을 왔다. 골절은 깨끗하게 붙을 겁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셔도 돼요. 일주일이나요? 네, 경과 보면서요. 의사가 나갔다. 옥수는 침대에 누웠다. 정은은 창가에 섰다. 현수는 의자에 앉았다. 엄마, 퇴원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옥수는 천장을 봤다. 모르겠다. 생각 좀 해봐야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 왜요? 너희랑은 못 살겠어. 나도 너희도 힘들어. 정은이 돌아봤다. 그럼 어디 가시게요?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지. 돈은요? 옥수는 작게 웃었다. 조금 남았어. 몇 년은 버틸 거야. 방안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옥순의 상태는 나아졌다. 깁스는 그대로지만 걸을 수 있었다. 현수와 정은은 매일 병원에 왔다. 어느 날 정은은 혼자 왔다. 현수는 회사 일로 서울에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그래. 요양원 알아봤어요. 정은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요양원 사진과 정보가 떠 있었다. 여기 괜찮아 보이던데요. 집에서 1시간 거리고 시설도 깨끗하고. 옥수는 화면을 봤다. 비싸겠네. 괜찮아요. 저희가 너희 돈 쓰기 싫어. 정은은 휴대폰을 내렸다. 어머니, 저 어머니 미워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척은 못해요. 왜? 가족이니까요. 옥수는 창밖을 봤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 나는 평생 가족 때문에 살았는데 가족은 나 때문에 산 적이 있나 싶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저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옥수는 며느리를 봤다. 넌 착하구나.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정은은 일어났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나갔다 올게요. 그녀는 병실을 나갔다. 복도를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으로 현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양원 얘기했어. 어머니 생각해 보신대. 답장이 금방 왔다. 그래. 수고했어. 나도 내일 갈게. 정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피곤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퇴원 날이 왔다. 현수가 차를 가지고 왔다. 옥수는 간단한 짐을 챙겼다. 병원복, 세면도구, 약. 어머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세요. 거기서 요양원 알아보고.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바로 갈래. 집 주소 알아왔어. 어디요? 옥수는 종이를 꺼냈다. 정은이 알아본 그 요양원 주소였다. 어떻게?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전화했어. 자리 있대. 정은은 현수를 봤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가실 거예요? 응.
세 사람은 차에 탔다. 현수가 운전했다. 정은은 조수석에, 옥수는 뒷좌석에 앉았다. 1시간을 달렸다. 요양원 간판이 보였다. 오실버타운. 깨끗한 건물이었다. 주차하고 내렸다. 직원이 나와서 맞았다. 김옥순 어르신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옥수는 짐을 들고 걸어갔다. 현수와 정은이 뒤따랐다. 방을 배정받았다. 1인실이었다. 작지만 깨끗했다. 침대, 옷장, 책상.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고요. 직원이 설명을 마치고 나갔다. 옥수는 침대에 앉았다. 여기 괜찮네. 현수가 다가갔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았어. 주말마다 올게요. 안 와도 돼. 그래도 올게요. 옥수는 아들을 봤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다. 고맙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세요, 어머니. 두 사람은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현수가 멈췄다. 괜찮아?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그들은 요양원을 나와 차에 탔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정은은 창밖을 봤다. 나무, 건물,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잘한 거 맞지? 현수의 목소리가 작았다. 모르겠어. 근데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어머니도 우리도 이게 나은 것 같아.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집이었다. 아니,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정은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몇 개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담가 놓은 것들. 저녁 먹을래? 응. 정은은 밥을 했다. 국을 끓였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응.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 울렸다. 식사를 마치고 정은은 설거지를 했다. 현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정은은 싱크대에 기대서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현수와 정은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잠들고 주말마다 요양원에 갔다. 옥수는 적응한 것 같았다. 같은 층 어르신들과 얘기하고 산책도 하고 텔레비전도 봤다.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밥은 잘 드세요? 먹을만해.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다. 어느 주말 정은은 혼자 요양원에 갔다. 현수는 회사 일이 있었다. 어머니, 저 혼자 왔어요. 그래. 정은은 옥순 옆에 앉았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꽃이 피어 있었다. 어머니, 그때 편지에 쓰신 거요. 응? 제가 얄밉다고 하셨잖아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옥수는 잠깐 생각했다. 글쎄,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 왜요? 너 없으니까 심심해. 정은은 웃었다. 그건 칭찬인가요? 칭찬까지는 아니고.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얄미웠어요. 알아. 근데 지금은 조금 덜 얄미워요. 나도. 정은은 일어났다.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요양원을 나오면서 정은은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은은 서랍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꺼내서 읽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좀 얄밉다. 정은은 편지를 접어 다시 넣었다.
그리고 자기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나도 어머니가 얄미웠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다. 현수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고요했다. 정은은 눈을 감았다.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을 먹고, 잠들고. 그런 일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 한 달이 지났다. 가을이 왔다. 요양원 정원에 낙엽이 떨어졌다. 정은은 요양원 로비에서 현수를 기다렸다. 그가 늦고 있었다. 휴대폰을 봤다. 메시지가 왔다. 미안, 차 막혀. 10분만 기다려. 정은은 휴대폰을 내렸다. 로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노인 한 분이 산책을 하고 계셨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옆에서 요양보호사가 따라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은은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걷게 될까? 현수가 도착했다. 미안, 늦었어. 괜찮아. 어머니 방으로 가자.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옥순의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희예요. 들어와. 문을 열자 옥순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뭔가를 쓰고 있었다. 뭐 하세요? 편지. 누구한테요? 내 아빠한테. 현수는 잠깐 멈췄다. 아빠요? 응. 요즘 자꾸 생각나더라. 할 말이 많아서. 정은은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현수는 엄마 옆에 섰다. 다 쓰면 산소에 갖다 놓을 거야. 같이 가요, 엄마. 옥수는 고개를 들었다. 너 시간 있어? 만들면 되죠. 옥수는 작게 웃었다. 그래. 정은이 말했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옥수는 며느리를 봤다. 당연하지. 세 사람은 창밖을 봤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일주일 뒤 그들은 포항으로 갔다. 산소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다. 묘비 앞에 섰다. 옥수는 편지를 꺼내 봉투에 넣었다. 묘비 앞에 놓았다. 여보,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 옥순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현수와 정은은 뒤에서 지켜봤다. 아들 잘 키웠어. 며느리도 좋은 사람 만났고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옥수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나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게. 당신도 편히 쉬어. 그녀는 일어섰다. 현수가 부축했다. 세 사람은 언덕을 내려왔다. 차에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밥 먹고 가요. 그래.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해물탕을 시켰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었다. 국물이 뜨거웠다. 하지만 맛있었다. 어머니, 맛있어요? 응. 다음에 또 오면 여기 오자. 그래.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예쁘다. 정은의 말에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세 사람은 잠시 서서 하늘을 봤다.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거실에 앉았다. 현수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가 들렸다. 정은은 통장을 꺼냈다. 자신의 통장이었다. 잔액을 확인했다. 523만 원. 많지 않았다. 집도 없고 저축도 많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가져간 돈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다. 하지만 정은은 화내지 않았다. 그냥 숫자를 봤다. 그래도 살아있네.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현수가 나왔다. 뭐라고? 아니, 아무것도. 정은은 통장을 닫았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가을 비였다. 차갑지 않은 비. 정은은 창문을 열었다. 빗냄새가 들어왔다.
여보, 창문 닫아. 감기 걸려. 잠깐만.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빗방울이 손바닥에 떨어졌다. 차갑지만 나쁘지 않았다. 정은은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현수를 봤다. 내일 뭐 먹을래? 된장찌개. 그럼 내가 끓여줄게. 어머니처럼? 정은은 웃었다. 비슷하게.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밖에서 빗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 빗소리가 누군가의 마음 같았다.